피디님, 혹시 요즘 눈 시리고 뻑뻑하고 화끈거리거나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거 많이 없으세요? 있어요. 저 평소에 되게 자주 그러는데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뻑뻑하고 불편하시나요? 맞아요. 눈 뜨자마자 뭔가 좀 따끔거리면서 뻑뻑하고 눈 잘 안 떠지고 좀 그래요. 지금도 핸드폰 보고 계시는데 모니터와 핸드폰 보시면 상당히 눈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개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일이 피곤하니까 눈이 뻑뻑한가 봐 네. 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원래 그래 이러니까 그러겠지 라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눈 상담하시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눈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내가 잠 못 자서 그러나, 눈이 건조증이 있어서 그런가 라고 이런 증상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눈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방금 대화에서와 같이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눈이 좀 시리고 따가워도 며칠 참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셨다가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거나 시력이 나빠져서 놀라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PC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분들, 또 렌즈를 오래 착용하신 분들,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활동이 많은 분들은 눈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 통증이 생기는 진짜 원인과 주의해야 될 증상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별해야 하고 집에서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과 대처법까지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단순 피로가 아닌 눈 통증의 신호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불편함을 느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봐서 그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이걸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이상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눈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찔린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눈 안쪽에서 타는 듯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 눈 안에 신경이나 조직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난히 빛에 민감하고 햇볕이나 스마트폰 불빛에도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다거나 눈물이 이유 없이 계속 흐르거나 반대로 눈이 너무 말라서 눈을 깜빡이기조차 힘들 정도라면 이건 단순 피로 수준을 넘어선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고 결막염, 안구 건조증 또는 신경통까지 동반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즉 눈에 나타나는 통증은 그 자체로 눈이 지금 이상이 생겼다라고 알려주는 구조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느껴질 땐 절대로 그냥 피곤해서 라고 넘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하시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잘못 보면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눈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인공 눈물 한두 번 넣고 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눈 통증이라는 건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대처로 더 악화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 첫 번째는 안구 건조증입니다. 눈물이 부족해서 생긴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눈물의 양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눈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자체가 변하거나 그 눈물막의 구조가 불안정하다면 눈이 쉽게 마르고 표면 자극을 받으면서 시리고 따가운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나 건조한 환경, 장시간 모니터를 보는 습관이 있다면 눈 깜빡인 횟수가 줄어들면서 더 쉽게 건조해집니다. 두 번째는 각막의 미세 손상입니다. 하루 종일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셨다거나 잘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볐거나 혹은 눈에 먼지나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눈 표면, 특히 각막에 아주 얇은 상처가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때는 눈이 단순히 뻑뻑한 걸 넘어서 칼로 긁는 것처럼 날카롭고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렌즈를 계속 착용하면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생기거나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 같은 파란색의 노출이죠.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신 분들, 그리고 피부 미백이나 점 제거 시술을 받으시면서 문보호 없이 강한 빛에 노출된 경우, 눈 표면의 세포들이 자외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극이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햇빛을 봤을 때 유난히 눈이 시리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눈을 뜨는 근육이 손상받을 때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근육을 상안검거근이라고 하는데, 이 상안검거근이 약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은 경우 손상된 상안검거근으로 하루 종일 눈을 뜨다 보면 마치 우리가 손상된 근육을 가지고 하루 종일 걷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에 직접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고, 상안검거근이 손상된 부위 쪽은 눈썹을 들어올리는 보상작용 때문에 눈통뿐만 아니라 두통까지, 또 목에 있는 통증까지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눈 주변 신경의 자극입니다.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눈 주위에는 아주 촘촘한 감각신경들이 있고, 특히 3차 신경, 안면신경들의 영향으로 눈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건 눈이 아프면서 눈 뒤쪽이나 관자놀이까지 욱신거린다, 눈이 아픈데 머리까지 뻐근하다, 이런 식으로 통증이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안구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눈 통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원인이 아니고, 어떤 원인인지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인공 눈물, 무조건 안약 처방이 아니라 내 눈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눈 통증이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방치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눈은 자가 회복 능력이 제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잘못 방치하면 손상이 누적되고 결국 시력 저하나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처음에는 단순한 이물감, 살짝 따끈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생활하게 되면 각막에 있던 미세 손상이 염증으로 번지면서 각막염으로 악화가 되고, 이 각막염은 통증도 심하지만 나중에는 흉터를 남겨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시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눈이 뻑뻑한 걸 넘어서 각막 미란이라는 눈 표면이 헐고 벗겨지는 상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깜빡이기조차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 감염 위험도 커져서 정말 조심해야 될 단계가 됩니다. 자외선 노출 또한 마찬가지죠. 야외 활동을 하거나 눈 보호 없이 피부 시술을 받았을 때 눈이 시리고 눈부심 증상이 생겼다면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광각막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무시하고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면 눈 표면 세포들이 파괴되고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한 가지 위험한 경우는 초기 통증이나 염증이 안구 뒤쪽까지 퍼져서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히 통증으로 시작했지만 시야가 점점 좁아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요약하자면, 눈 통증은 그 자체로도 불편하지만 그걸 참고 넘기는 동안 눈 표면의 보호막이 무너지면서 회복이 어려운 손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눈 통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대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눈 깜빡임과 휴식 주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을 너무 집중할수록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눈 표면이 쉽게 건조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깜빡 해주시는 게 좋고, 20, 20, 20 룰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20분마다 20초 동안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 눈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눈이 건조하고 뻑뻑할 때는 하루에 3, 4회 정도 방부제 없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촉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눈 표면을 보호하고 미세 손상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이죠. 눈도 피부처럼 자외선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봄,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을수록 선글라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눈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각막 손상이나 백내장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콘택트 렌즈 위생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너무 렌즈를 오래 착용하거나 자면서 착용한 채로 있으면 각막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루에 8시간 이하로 적용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빼내는 것,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는 즉시 안경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눈에 통증이 생기거나 뻑뻑하거나 안구건조증이 생겼을 때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턱을 손으로 받치면서 한 10분만 계셔보세요. 눈이 촉촉해지면서 눈의 피로감, 뻑뻑함, 통증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은 꼭 보호되어야 하고, 눈이 여러분의 건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 안쪽이 찌릿하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부심이 심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혼자 해결을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눈 통증, 두통, 구토가 함께 나타나면 이것은 급성 녹내장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통증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이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회복 후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눈을 쉬게 해주는 습관, 그게 내 시력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눈 통증, 시림, 불편한 증상이 있으셨던 모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신 닥터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